어떤 헤럴드에서도 다루지 않고 어떤 트리뷴에서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 곳곳에 먼지 같은 뉴스들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4회면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는 SBS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네.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벌써 3월이 됐어요. 봄입니다. 점점 확실히 시간 빨라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2016년 진짜 엊그제 같은데. 너무 빨라요. 2016년은 엊그제 갔죠. 뭐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래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슬슬 좀 훈훈한 느낌도 나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저희 이게 축구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을 세는데 4년 주기로 브라질 때 저희 같이 있었잖아요. 브라질 네네. 때. 야, 이거 정말 다음에 러시아 월드컵은 뭐 한참 뒤겠다 생각을 했는데 음흠. 2년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빨라. 더군다나 그 사이에 브라질 한 번 더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 지금 축구가 본선 진출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박문성 의원도 이제 본선 진출하셔야죠. 뭐 그럴까요? 네. 자, 오늘 저희 까발리그 더블리그 다음 주 주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음 주 주제가 남들은 걱정돼서 해주는 거라지만 나는 너무 듣기 싫은 말이죠. 남 걱정. 걱정한다고 해주는 말 중에서 오히려 좀 듣기 싫은 말 있으셨는지. 아, 저요? 네, 걱정 많이 받으시잖아요. 박문성 어떻게? 막 이런 얘기도 저는 뭐 쓰신 기사만 보면 댓글에 다 달려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항상 박문성 의원은 탄탄할 것이다. 언제나 이제 줄 잘 잡고 또 처신 잘하고 또 네. 비즈니스 감각 뛰어나고 그래서 이 3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3대 요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끔 악플을 보면 저도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네. 난 당신의 그게 싫어. 뭐가 싫어? 네,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듣기 싫은 건 뭐 스트라이코비치나 네네. 그래프나 이런 얘기 들으면 박문키메데스라는 말 요즘 많이 별명으로 붙은 것 같습니다. 제 칼럼은 저희 댓글 보는 맛이군요. 그렇죠. 저도 사실 저희가 같이 중계하는 게 걸리면은 이제 프리뷰 기사를 쓰시잖아요. 그럼 이제 쓸 때도 있고 뭐. 그럼 제가 이제 해설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미리 알기 위해서 읽어보고 그러는데 중계를 같이 안 할 때, 그럴 때는 제가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댓글 보는 재미 봅니다. 네. 댓글이 정말 파란만장해요.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 나오니까 또 2013년 시즌의 울산 우승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이 김클라시코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해명을 해야 하나요? 그냥 틀린 거죠. 뭐. 이게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2013년 K리그가 사실 챔피언 결정전과 같은 마지막 경기에서 공교롭게도 이 두 팀이 결승전을 치르는 것 같은 시즌이 됐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맞아요. 판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울산 대 포항이었죠. 근데 이제 박문성 해설위원이 이제 박펠레의 별명대로 울산 우승을 딱 예상을 했습니다만 포항이 너무나 극적으로 그것도 마치 박문성의 예상을 헝클어트리는 목적인 양 우승을 해서 많은 울산 팬들이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그때 계정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지금도 지금 앙금이 남아있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때 정말 너무 극적인 게 막 그때 김진욱 선수가 이제 우승이다. 그렇죠. 막 이제 그때 밖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경기장 들어가서 세레모니 하려고 그러는데 막 골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박펠레의 저주라고 불리는데 아무튼 그 경기는 지금도 여러 번 회자가 되고 있고 축구 팬들이라면 혹은 또 K리그를 잘 안 보는 분들인데 K리그가 무슨 재미가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경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한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남 걱정이 뭐 싫으신 거 없으신 거예요? 그럼 뭐 얘기했잖아요. 남 걱정. 그러면 박문성 해설위원이 주제 넘게 했던 남 걱정이 혹시 있으신 건지 축구 선수나 뭐 연예인 걱정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연예인은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연예인 걱정 별로 한 적은 없는데 뭐 축구 선수들은 가까우면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참 그게
진짜 주제 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뛰지도 못 해봤는데 뭘. 그렇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쉽게 걱정도 해보고 네. 그들이 겪는 일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그 걱정이 좀 작은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괜한 걱정을 했다 싶은 경험담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는 난 정말 저 친구에게 마음이 있고 또 이걸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자기한테 아픈 얘기는 그냥 아픈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죠. 전 선배나 뭐 친구나 이렇게 붙여놓고 야, 너 이거는 좀 그렇더라라고 하면 앞에서는 그러지. 내가 한번 고쳐볼게. 헤어지고 집에 가면서 너는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픈 얘기는 아픈 거라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할 땐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잠시 나이가 드니까요. 말은 줄이고 네. 지갑을 여는 게 맞더라고요. 그렇죠. 네. 영화 명대사죠. 또 이오프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박문성 의원이 라디오 출연하는 거 보면 집에 어떻게 가나 걱정을 해요라고 했는데 걱정할 필요 없는 부분이죠. 그것도 괜한 걱정이죠. 좀 약간 걱정을 합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너도 쓸데없이 남이 하는 내 걱정, 내가 하는 쓸데없는 남 걱정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요일인 오늘은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에서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담은 사회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관전평도 보내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좀 심도 깊은 평가를 남기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독자 게시판에 적으십시오. 관전평이 소개되면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어떤 헤럴드에서도 다루지 않고 어떤 트리뷴에서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 곳곳에 먼지 같은 뉴스들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사회면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는 SBS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네.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벌써 3월이 됐어요. 봄입니다. 점점 확실히 시간 빨라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2016년 진짜 엊그제 같은데. 너무 빨라요. 2016년은 엊그제 갔죠. 뭐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래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슬슬 좀 훈훈한 느낌도 나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저희 이게 축구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을 세는데 4년 주기로 브라질 때 저희 같이 있었잖아요. 브라질 네네. 때. 야, 이거 정말 다음에 러시아 월드컵은 뭐 한참 뒤겠다 생각을 했는데 음흠. 2년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빨라. 더군다나 그 사이에 브라질 한 번 더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 지금 축구가 본선 진출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박문성 의원도 이제 본선 진출하셔야죠. 그럴까요? 네. 자, 오늘 저희 까발리그 더블리그 다음 주 주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음 주 주제가 남들은 걱정돼서 해주는 거라지만 나는 너무 듣기 싫은 말이죠. 남 걱정. 걱정한다고 해주는 말 중에서 오히려 좀 듣기 싫은 말 있으셨는지. 저요? 네, 걱정 많이 받으시잖아요. 박문성 어떻게? 막 이런 얘기를 저는 뭐 쓰신 기사만 보면 댓글에 다 달려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항상 박문성 의원은 탄탄할 것이다. 언제나 이제 줄 잘 잡고 또 처신 잘하고 또 네. 비즈니스 감각 뛰어나고 그래서 이 3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3대 요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끔 악플을 보면 저도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네. 난 당신의 그게 싫어. 뭐가 싫어? 알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 체포될 때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요즘은 장난감 파는 데 가면 네.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타서 운전할 그런 차들 크기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잘 만들어가지고 속도도 어느 정도 좀 나오고요. 마치 막 찬처럼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안 싸요. 금수저 자제분들이 이용하는 그 차들이 있거든요. 장난감 차. 그거는 막 속도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굉장히 우리가 타는 차들보다 비싸 보이는 박탈감 느껴지는 차를 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브랜드를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가격도 상당하고 저도 예전에 장난감 백화점인가 뭐 이런 데 한번 가서 근데 저는 이제 딸만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다행이에요. 네, 이 장난감 자동차를 몰고 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 남성을 비난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불편했던 거죠. 이 남성의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가 약간 성장 장애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관심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친구가 이야기를 해준 건데. 그러면 어쩌면 좀 이렇게 보듬어줘야 될 얘기기도 하네요. 뭐 이렇게 아까 그렇군요. 했던 이런 것들이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네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차들을 좋아했을 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리니까 진짜 이 차를 가질 수는 없고 비슷한 축소 미니 모델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뭐 돈을 벌거나 모으거나 해서 비슷한 차를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렇게 대단히 고급스러운 어떤 차는 불가능에 가까운 차는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왜 안 타고 이 작은 차를 탔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이제 그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이라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혹시 없어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장난감을 사러 가거나 그런 백화점에 가면 이 장난감이 그렇게 막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막 조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막 다시 막 하는 거 이런 거 조립하고 아니면 이렇게 총이나 이런 거를 보면 되게 이렇게 로망 같은 게 있어요. 장난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와이프한테 하면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왜 그걸 왜 살려고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보고 그러면 혹시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만보 사이프리드님이 박문성 키덜트인 듯 그러는데 요즘 키덜트를 위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어떻게든 쪼개서라도 하고 싶은 장난감이나 뭐 만들고 싶은 거는 꼭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뭘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남성은 계속 그 시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박문성 의원은 뭔가 나의 내면 속에서 성장기에 뭔가 왜곡돼서 지금까지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던가 버려야 될 것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어떤 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교내에 집착을 했다고. 결혼 아니, 저희가 보호를 해드리려고 해도 본인이 직접 개어내시니까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기에 결혼에 대한 것이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예? 네? 첫 여자들 천여자 때 뭔가 그 버릴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29에 결혼했거든요. 네네. 신중해야 되더라고요. 자, 제 발로 들어가는 무덤이라고 진성 청취자님이 써주셨고요. KU님이 속보, 박문성 오늘도 저녁밥 없음. 라고 쓰셨습니다. 이 참. 저희가 보호를 해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네. 자, 지난주에 왔던 관전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디 호난사님이 헤럴드 트리뷴 유심히 지켜본 결과 문성영은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쨌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회피합니다. 정확한 분이에요, 이거. 너 누구니? 그죠? 네. 어쨌든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워낙 다년간 옆에서 지켜봤는데 전체적으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하나를 짚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 저 부분 건드리면서 피할 구석을 만들어 놓는 거죠. 어쨌든과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리나님, 이거 무슨 코너예요? 옛사랑, 첫여자, 이별하고 밤새운 얘기 등등. 박문성 의원의 추억은 방울방울인가요? 썼는데요. 이게 어쨌든 네. 네. 어쨌든, 그렇군요. 네. 어쨌든 하고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네. 옛사랑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게 되셨어요. 공개적으로. 네. 우리 지상파 방송 10시 라디오 프로에 나갔기 때문에 어떤 댁에서의 피드백이라든가 어떤 언급은 없으셨는지. 그러니까 뭐 집에서는 사실 지난번도 꼭 해야 되냐고 얘기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지난주에 그 장모님 집에 갔어요. 장인어르신. 마침. 네, 저희가 네. 하필이면 또 장모님 어떡하냐 이런 네, 그 댓글을 얘기를 했잖아요. 읽었는데. 실제로 네. 갔어요. 가가지고 모임을 했는데 라디오 얘기가 나올까봐 정말 좀 당황해 이렇게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라디오 얘기를 안 하시는데 원래 장모님이 그 사위가 가면 네. 진짜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와이프가. 뭐 나왔습니까 메뉴? 뭐 그냥 되게 진짜 원래 그런 거 잘 안 먹었었는데 그냥 나물 남았다고. 나물이 남았다. 그거로 고추장으로 비벼서. 와, 그거는 보통 자취방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해주는 메뉴에 가까운데요. 그것도 또 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간 맞춰서 먹었어요. 장모님이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모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는데 이분은 그래도 뭔가 일을 저지를 뿐은 아니니까요. 말만 이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주말 유나이티드,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4회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헤럴드에서도 다루지 않고 어떤 트리뷴에서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 곳곳에 먼지 같은 뉴스들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4회면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는 SBS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네.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벌써 3월이 됐어요. 봄입니다. 점점 확실히 시간 빨라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2016년 진짜 엊그제 같은데. 너무 빨라요. 2016년은 엊그제 갔죠. 뭐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래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슬슬 좀 훈훈한 느낌도 나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저희 이게 축구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을 세는데 4년 주기로 브라질 때 저희 같이 있었잖아요. 브라질 네네. 때. 야, 이거 정말 다음에 러시아 월드컵은 뭐 한참 뒤겠다 생각을 했는데 음흠. 2년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빨라. 더군다나 그 사이에 브라질 한 번 더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 지금 축구가 본선 진출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박문성 의원도 이제 본선 진출하셔야죠. 뭐 그럴까요? 네. 자, 오늘 저희 까발리그 더블리그 다음 주 주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음 주 주제가 남들은 걱정돼서 해주는 거라지만 나는 너무 듣기 싫은 말이죠. 남 걱정. 걱정한다고 해주는 말 중에서 오히려 좀 듣기 싫은 말 있으셨는지. 아, 저요? 네, 걱정 많이 받으시잖아요. 박문성 어떻게? 막 이런 얘기들. 저는 뭐 쓰신 기사만 보면 댓글에 다 달려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항상 박문성 의원은 탄탄할 것이다. 언제나 이제 줄 잘 잡고 또 처신 잘하고 또 네. 비즈니스 감각 뛰어나고 그래서 이 3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3대 요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끔 악플을 보면 저도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네. 난 당신의 그게 싫어. 뭐가 싫어? 이분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만 사진을 보니까 좀 미녀네요. 네, 그래서 용서되네요. 그래서 박문성이 잘못한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승마관리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승마관리사가 말이 좋아서 승마관리사지 그냥 뭐 자기가 키우는 종마 이제 마구간 왔다 갔다 많이 한다 이 얘기겠죠. 아무튼 혹시 알렉산드라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저기 뭐 그 중동의 이제 부호들이 뭐 자기 정원이나 집에 사자 키운다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도 잘생겼어요. 말이 저보다 잘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종마한지. 사실 베디가 아나운서 치고는 좀 못생긴 얼굴이죠. 네. 아나운서가 얼굴로 뭐 승부를 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예, 뭐로 지적인 승부하지? 능력과 언론 감각, 그다음에 통찰력, 그다음에 정의로운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얼굴은 그 중에 이제 뭐가 속한 거죠? 예? 그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얼굴 빼고 뭐 그 중에 얼굴이 낫나? 자, 아무튼 19세의 알렉산드라 안드레슨의 이야기입니다. 부티가 조금 난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부티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유 아닌가? 약간 얼굴에서. 근데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저렴하잖아요. 생긴 것도 또 보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저분은 좀 그렇다. 그래요. 네. 뭐 저희 SBS 아나운서들 중엔 굳이 예를 들자면 누가 좀 부티가 납니까? 우리 최규환 아나운서. 최기환. 네, 딱 보면 약간 좀 있어 보인다. 근데 그분은 사실 한국인의 얼굴이라기보다 약간 그 홍콩 배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최규환 아나운서는 엉덩이가 제 가슴 쪽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하체가 되게 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비율이 좀 달라요. 75년생의 최기환 선배인데 사실 네. 70년대생들 중에 다리가 그렇게 긴 사람 처음 봤어요. 네, 저도 70년. 박문성 의원이랑 비교하면 진짜 키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정말 다리 길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대단합니다. 자산이 12억 달러, 1조 5,762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혼자 다 상속받은 게 아니라 언니랑 나눈 거래요. 나눈 게? 네. 아버지 재산의 80%를 이 카타리나 안드레슨이라는 여자와 이 동생인 알렉산드라가 나눠 가진 거랍니다. 반반씩.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의 40%라는 거죠. 그게 1조 5천억이라고요? 네네. 카타리나랑 내가 나이 차이가
2배 정도. 뭐 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냥 혹시 1조 5천억 이거 뭐 1년에 1억씩 모으면 얼마죠? 1만 년 하고 5천 년 모아야 되나요? 맞죠? 와, 이게 계산은 빠르네.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엄청나다. 따님들한테 뭐 물려주실 거예요? 저는 제 댓글을 물려드릴까요? 비즈니스 감각? 비즈니스 감각? 근데 저는 그 말 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돈이 이 정도 많으면 뭐 물려줄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우리 딸들이 뭐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뭘 물려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저는 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라고 놓고 봤을 때 물론 뭐 이 신체 건강함을 주시긴 했지만 물려받은 걸 생각해 보면 기억이더라고요. 기억. 아버지와의 기억, 추억. 그것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어쨌든 많이 일상적으로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걸 좀 주려고요. 추억이나 이런 거리를 많이 남기려고요. 그렇군요. 정철님이 안티펜을 승계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칼럼을 연자제예요, 이게? 상속하세요? 칼럼을 상속하세요?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 언니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 동생인 알렉산드라는 지금 사진으로 보신 그분이 흥청망청하지는 않고 승마 관리사라서 말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면 거의 집에만 있는다고 합니다. 집에만 있어도 될 집이 것 엄청 넓은 거 아닐까요? 네, 집이 궁전이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멀어서 문 밖이. 엄청나네요. 네, 축구 선수들 중에 이렇게 1조 단위의 자산을 가진 선수가 있나요? 역대 1조까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뭐 호날두나 메시 같은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발표되고 있는 수익만 놓고 보더라도 뭐 몇천억 이렇게 된 몇백억씩 벌고 연간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쌓이면은 지금 한 수천억을 벌었을 텐데 뭐 1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까지 다 계산하면 그런 선수들은 한 1조 단위 못 벌까요? 벌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메시와 호날두가 이제 현재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 이렇게 많이 뽑히고 있는데 그렇죠. 메시가 위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상도 더 많이 받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자산은 어떻습니까? 메시가 많이 벌어요? 호날두가 많이 벌어요? 알려지기로는 호날두가 더 많이 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광고 시장에서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축구만 놓고 봤을 땐 메시가 현재적으로 더 잘하죠. 근데 이제 광고주들이 약간 좀, 그러니까 광고주들은 어필을 할 때 축구 팬들에게도 어필해야 되지만 축구를 굳이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을 보고 어우 멋있다 저 사람 이런 느낌을 주기에는 사실 약간 호날두가 그런 광고 모델적으로는 메시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이죠.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만 놓고 보면 메시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호날두가 광고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메시를 훨씬 더 앞지른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마 축구만 놓고 보면 메시가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광고 쪽은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메시가 호날두의 그런 외모를 가졌다고 한다면 지금 버는 돈에 정말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걸. 왜냐하면 그 정도의 실력에 그 정도의 이제 어떤 생김에 이런 어떤 얘기도 하죠. 네. 그 베컴도 은퇴했는데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여전히 벌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참고로 영국 데일리 메일이 작년 발표한 축구 선수들 자산 순위를 보면 호날두가 1위네요. 진짜 2,550억 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갖고 있고 메시는 약간 아래네요. 2,400억. 그리고 뭐 네이마르, 질라탄, 웨인 루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또 호날두가 최근에 보니까 저거 런칭한다 그러던데 호텔? 자기 이름을 딴 리조트 지금, 같은 거. 네, 그래서 호날두는 이미 뭐 패션 브랜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호텔 체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뭐 이름 자기 따가 C 뭐 해가지고 뭐 세븐인가 네네. 이런 걸 고급 럭셔리 호텔을 하겠다는 건데 수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군요. 그 보면은 아스날의 플라민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네, 그 선수가 뭐 투자를 잘했다 그러나요? 아니면 상속을 받았나요? 조단위 부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무슨 투자를 했대요. 무슨 뭐 어떤 그 저도 무슨 과학과 관련한 무슨 어떤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네. 막 되게 막 인정받고 막 곽강받고 있는 완전히 빵 터진 건 아닌데 그게 지금 굉장히 유망한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화제더라고요. 네. 그러면 플라미니가 지금 아스날에서 선발 주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네, 아마 이번 시즌 정리될 가능성도 있어요 끝나면. 그 아스날 자산을 넘어서는 선수 아닙니까? 그 정도면? 아 그렇게요? 네. 그걸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야 그럴까? 아스날 사버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 축구 선수들이 그런 수완 많은 선수들 많아요.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의 이니에스타, 네. 약간 이렇게 앞머리가 조금 없는 하지만 네네. 축구는 너무 잘하는 이 선수는 포도주 와인 같은 거의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뭐 그쪽 어디 가면 뭐 그냥 쫙 그 있다는데 그냥 그것만 하고도 뭐 평생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플라미니는 어쨌든 취미형 미드필더인 걸로. 네. 뭔가 본인의 것좀 뚜렷한 게 없더라도 취미로 이제 미드필드 자리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자,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오늘 사회면을 알아봤고요. 돈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은 우울한 느낌을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네, 뭐 이게 남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더 소중하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더 위로가 안 되는 얘기였나요? 네. 자, 역시 저는 총평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설위원으로부터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혼자만 살면 무슨 재민겨. 같이 삽시다. 뭐예요? 나눠달라는 얘기예요? 안드레슨한테? 혼자만 잘 살면 뭐예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또 재밌죠, 사는 게. 요즘 보면 엄청난 이 갑부 유명인들의 어떤 SNS에 뭐 1억만 달라고 이렇게 댓글 다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아, 그냥 가서? 박문성 의원 아이디 제가 검색합니다. 알렉산드라 뭐 이렇게 SNS에다가 1억만 뭐 이렇게 써놓는 거 아니시죠? 아, 댓글에도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어요? 1억만 이렇게. 만수르가 쓰는 그런 SNS에는 많이 달린다 그러더라고요. 아, 전 특히 세계에서. 한국 분들도 많이 달았다고 이제 뉴스 봤어요. 네, 자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혼자 잘 살지 말자 이런 네.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스포츠와 예술문화 전반에 관한 문화면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꼭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희 홈페이지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독자 게시판에 관전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